안녕하세요, 바방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요,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이 되면 운수산업이 많이 바뀌는 점은 기본적인 사실이죠. 운전자가 없어지니까.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는 대부분 승용차인데요. 트럭 같은 경우에 트럭이 더 자율주행에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 차선이 정해져 있고, 트럭은 속도 규정이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이 자율주행을 하기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럭은 인건비가 높아요. 이 기업이 트럭을 운행하는 방법이 이 트럭을 가지고 있는 기사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트럭을 사고 기사를 고용하거나인데 이 둘 다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이 트럭 기사부터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트럭 기사가 가장 먼저 없어지고요. 버스, 택시, 택배기사 이런 운전직 일자리가 점차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야기할 오늘 본론은요,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부동산 지도가 바뀐다입니다.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 있죠? 경제, 문화, 교육, 의료의 중심지와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 역세권인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돼 있죠. 그쵸? 근데 이런 출퇴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자율주행이 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출퇴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까 외곽 쪽으로 많이 나갈 거예요. 주거지를 값싸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자연이 있는 그런 곳에 주거지를 구할 겁니다. 사람들이. 예. 출퇴근 시간 동안 뭐 화장을 한다거나 뭐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잔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겠죠. 지금 차박이라든지 캠핑이 굉장히 트렌드잖아요. 이걸 왜 하겠어요? 도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서 힐링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가 되면 외곽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도시의 부동산에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이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할수록 자동차의 역할이 집과 같아질 거예요. 점점 비슷해질 거예요. 역할이. 이 다임러 회장 디테 제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술만 생각하는 이들은 자율주행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는 운송수단을 넘어 드디어 움직이는 주거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차박이 요즘 트렌드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차를 집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생길 거고요. 이 차의 형태는 박스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서도 문제가 없는, 서서 이렇게 걸어 다녀도 문제가 없는 형태의 박스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창문들 있잖아요. 창문들이 스크린으로 변할 거예요. 예, 원할 때. 뭐 바깥 풍경을 보고 싶을 때는 창문으로 이용하고요. 그냥 스크린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이게 대형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전기차가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 내연기관과 자율주행차는 맞지가 않아요. 예, 전기차가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전기차의 장점이 뭐냐, 모든 부품이 다 바닥에 깔려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 바닥에 다 깔려 있어서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내연기관은 엔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좁잖아요. 근데 전기차가 되면서 공간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 주거 형태로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차라는 것도. 뭐 이런 점들 때문에 부동산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부동산 수요가 감소를 할 거니까요. 차가 주거지가 되면서 또 어떤 출퇴근 부담까지 사라지니까 굳이 도시에 살려고 하지 않고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통 정체가 사라질 거예요. 이 각 차량에 AI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관리자 AI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이 관리하는 AI가 다 관리를 하면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교통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사라지겠죠. 교통사고가 거의 안 생기겠죠. 그러면 정체의 어떤 한 원인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교통정체가 거의 없어진다. 예. 그리고 공유 차량이 굉장히 대중화가 될 거예요. 예. 이 차를 운행할 때 우리가 운전 시간이 많나요? 주차된 시간이 많나요? 당연히 주차된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차를 굴리게 될 거예요. 차 주인이 일정한 돈을 받고 차를 이용자한테 대여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가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아파트를 뭐 월세를 받으면서 부동산을 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량을 수십 대를 사가지고 월세 형태로 불로소득을 취할 겁니다. 그런 형태의 불로소득이 생길 것이다. 이 차가 주거지가 되니까요. 주거지가 됨과 동시에 자율주행까지 가능하니까 이런 형태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출퇴근이 편해지면서 굳이 역세권, 도시에 살려고 하지 않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사람들이 주거를 하는 이런 주거 형태가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차 자체가 주거지가 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저는 기대가 돼요. 로망이 있거든요. 저는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차를 타면서 치킨 먹고 맥주 한 잔 딱 하고 잠을 때려요. 그러고 딱 일어나면 동해바다야. 일출이 보여.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아, 제발 그 자율주행 기술이 빨리 저한테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20년 내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30살이라고 봤을 때 50살이면 자율주행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한 VR, 자율주행 차 안에서 또 VR을 하겠죠. 같이 만나면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